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9.13 대책 나오고, 오늘 날짜 21일 날 그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날짜가 오늘서 바로 발표를 했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들어가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그냥 국토교통부 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라고 치시면 이 홈페이지가 뜨겠죠? 그럼 이 홈페이지가 뜨면 들어갑니다. 국토교통 뉴스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럼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 어, 국토교통 뉴스가 있죠? 네, 국토교통 뉴스를 누르시면 바로 뜹니다. 바로 뜨죠? 여기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거를 누르시면 짠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뭐 위 두 개랑 이 아래 두 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를까의 차이일 뿐이고요. 똑같은 내용이고 이 두 개 정도만 어,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 내용이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목차, 추진 배경, 추진 방향, 30만원 추가 공급, 신혼시망타운 10만원 조기 공급, 집 내 주택 공급 기반 있는데요. 한 30분 이내로 짧게, 20분 이내로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볼게요. 추진 배경에서는요, 일단 정부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지금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이렇게 증가했고 서울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사실은 맞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서울 쪽 최근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더 크게 할까요?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죠. 그래서 물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다 늘어났다. 네, 그런 정도가 됩니다. 다 늘어나서 오피스텔 인허가 준공 물량도 3년 새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그런데 가구 수는 1인 가구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발표에 의하게 되면 보시면 그 수도권에서 총 가구 수는 이게 만 호니까요. 단위가 28만 호가 증가를 했고요. 가구 수가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18만 6천 명이 증가를 해서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늘어나는 가구 수에 어, 거의 반수 이상, 60% 이상이 1인 가구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은 더 놀라운데요. 서울은 총 가구 수가 2만 9천 호가 늘었는데 2년 사이에 1인 가구는 6만 5천 호가 늘었고요. 2인 가구 이상은 3만 6천 호가 줄었습니다. 2인 가구 이상 결국은 이제 기혼자들이죠. 자녀가 있건 없건 2인 이상이면 2명부터 3명, 4명 이런 가구 수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서울을 벗어난 거예요. 왜 벗어났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간 거겠죠. 그리고 1인 가구야 뭐 대부분 서울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거를 할 테니 월세로 기거를 할 테니까 늘어난 거고요.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고요.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나왔었던 3년 동안에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났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국토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서울은 연 5만 5천 호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본다. 뭐가? 수요가. 공급은 7만 2천 호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 500개, 502개 중에서 104개가 정상 추진입니다. 그래서 8만 4천 호가 8만 4천 호가 지금 단기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공급량을 순수 그대로 받아들이는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은 사실 몇 개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것들은 오히려 주택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의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건물이 헐린 거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순수 증가분은 아니다. 이렇게 재건축 생각하면 쉽겠죠. 기존에 있는 거 부시고 더 조금 더 많이 짓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양만큼 공급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 공급되는 게 아니죠. 그 내용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낮은 추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96.4%였다가 97.3%였다가 최근에 16년도에 98.2%까지 왔죠. 서울 같은 경우는 96.3%. 그래서 여전히 전국의 102.6%에 비해서는 수도권은 부족한 부분을 서울이나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 얘기예요. 추진 방향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년 상반기 19년도 6월달까지 공공 30만 호를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한 것들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 입지가 우수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집 양타운 10만호 정도는요, 사업 단축을 통해서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서두르고 있죠. 이건 잘하는 겁니다.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이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에서 30만호를 공급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1차 17곳 3만 5천호를 선정했죠. 서울에 11곳, 경기, 인천 해서 총 17곳이고 이후에 26만 5천호 정도를 택지 확보를 해서 총 30만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거죠. 1기 신도시가 1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하고 가까운 쪽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서울과 1기 신도시 그 사이, 어떻게 보면 그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4, 5개 정도를 해서 20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 대부분이 이쪽에서 공급이 돼요. 큰 규모의 그 공공택지,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약 6만 5천 호 공급해서 기 3만 5천 호와 여기 26만 호를 해서 30만 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언제 하냐면 최대한 앞당겨서 21년서부터 주택 공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18년도니까 21년도에 공급한다는 거면 상당히 빠른 거죠. 대신에 이런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 기간, 전매 제한도 있지만 거주 의무 기간 이거는 정말 투자로서는 좀 사기 힘들죠.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실수요자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뭐 계속 단속하겠다는 얘기죠. 신혼 희망타운 조기 공급도 전체 목표 10만호 중 8만호 확보, 수도권도 7만호 중 6만호 확보해서 둘 다 80% 이상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 확보에 대해서요. 조기 공급은 올해 첫 분양은 위례 평택구도. 이거는 사실은 뭐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수도권에 5만 4천호 정도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다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들 주택 공급 확대. 상업지역은 공정률 상향, 중주거주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제도 개선해서 쭉쭉쭉쭉 있어요. 요거는 내용이 좀 상세하게 봐야 되니까 뒤에 그 강론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설명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원 추가 공급을 하겠다. 기존에는 54만 2천호 정도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공공택지는 약 48만원 규모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원 규모의 를 추가로 공급해서 안정적인 후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에 선정됐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지역의 구 성동구치소 자체가 백보동 재건마을 등의 11곳 약 1만 호 정도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자체 등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완료됐지만 시민들과의 그 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여기 볼까요? 네이버 실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위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성동구치소. 아, 이거군요. 볼까요? 1위부터 10위. 성동구치소 5위로 떨어졌습니다만, 아까만 해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동구치소, 뭐, 저 기사는 솔직히 안 봤는데요. 뻔하겠죠?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니까, 기존 기사도 나오고 굉장히 좀, 어, 뭐라 그럴까요? 불만이 섞인 거죠, 불만. 그 구치소 자리가, 그 주변의 그 지역분들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놓고 지금 정확한 정답이 안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문화센터를 짓든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를 원했는데, 주택을 지으면은 그좀 특별한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값에도 영향이 있고 재산권에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산권의 제약이 아니라 재산 상승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누구나. 그거를 욕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부지가 구치소가 있었던 부지니까 사실은 좀 약간은 꺼려졌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전을 하고 뭔가 이제 드디어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싫다 이런 사람들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주민들은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소규모 택지에서 서울은 약 1만 호 정도, 그 다음에 경기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5곳에 17,000호 정도가 됩니다. 이따가 여기 자세한 그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썩 나쁜 곳들은 뭐 아니라고 봅니다. 자, 범암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7,800호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온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위치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늘부터 주민공람 시작해서요. 이것저것 심의들을 거쳐서 19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여기 학계하고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당연히.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요. 21년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19년 하반기에는 수립한 이후에 보상 바로 착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신규 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 1차 하면 아까 그 35,000원 정도 35,000원 정도에서 21년도에 4,700호부터 4,900호, 6,900호, 5,800호, 12,900호 해서 35,000호를 먼저 공급을 하는 겁니다. 21년 제일 빠른 건 21년도부터 공급인데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게 4,700호니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은 그때부터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거 17곳, 그 다음에 14곳이었나요? 17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규 택지지구가 이렇게 해갖고 총 지금 발표된 게 15번 22개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위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라든가 개포 이런 거 서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성동구치소 부지랑 여기. 아, 이건 맞나요? 아, 이쪽이죠? 성남 쪽인가? 아, 여기네요. 개포 재건.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향후 택지 확보의 추진 계획,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약 20만 호 정도로 봅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어느 정도 인접했냐면 서울하고 1기 신도시 사이면 굉장히 인접한 거예요. 1기 신도시 정도만 돼도 훌륭한데, 이곳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4, 5개를 조성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연내에 발표를 합니다. 될지 기대가 되죠. 인프라 교통만 자족 기능 갖춘 어떻게 되게 좋은데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잘 짓겠다라는.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6만 5천원을 공급하는데 이 중소규모 택지라는 건 뭐냐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시설들의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휴부지 같은 것들은 이제 공공청사부지 같은 것들에다가 용적률 좀 상향시켜서 올리는 것. 뭐 철도기대창 같은 것들도 이제 유휴부지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복공유지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 있네요. 철도부지 역세권도 법률 개정하겠다. 나라 땅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 땅. 나라 땅을 하겠다.
군 유휴 시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법의 테두리를 이제 법에서 적용됐었던 법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들을 그것 역시 택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 그린벨트 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1등급이 가장 보존을 해야 될 실질적인 중요한 그런 그린벨트들이고, 뒤로 갈수록 조금 보존가치가 낮은데요. 역시나 여기서 3, 4, 5등급 정도는 개발 가능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풀지 못한 거고요. 서울시 거는. 자, 추진 계획은 약 10만원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16만 5천원 한다. 이렇게. 택지 같은 것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2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인천은 2만 5천원고 경기가 22만원입니다. 이게 총 합해서 26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3만 5천원 합쳐서 총 30만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공공임대 비율을 생각보다 상당히 높였죠. 35% 이상. 자, 이거는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 의무 요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무까지, 거주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은 조금 있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달에. 21년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21년도에 아까 4,700호였죠. 5,000원 정도서부터 가서 25년도 확실히 뭐 뒤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게 빨리빨리 공급은 안 되죠. 23년도까지, 22년도까지 앞으로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25,000원,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75,000원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5, 6년은 걸리는 건 대규모 개발은 한참 더 지어야 됩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택지 개발 조정한다라는 것은 걸릴 문제로 보여요. 대부분 24년, 25년 좀 빨라도 공급이 될 걸로. 이것도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늦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되진 않아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십시오. 후기 방지 방안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쭉 어떻게 해서 잘 모니터링해서 현장 인력 배치하겠다. 토지거래 허가 필요하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신혼희망 타운 신혼부부들 잘 보시면 10만 원을 조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기본 개요는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요. 그죠? 뭐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 낳을 거니까 층간소음 민감하죠. 층간소음.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 단지 내 단차라는 건 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죠. 단차 제거죠. 왜냐면 단차가 있으면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기들 타는 거, 유모차 같은 것들을 끌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차 제거 등 육아 보유가 특화된 이런 것들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내겠다. 대출도 1%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 정도,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에 1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중에 8만원을 확보했고요. 수도권은 7만원 중에 6만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미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양은 언제 하냐면 내년에 6천호를 포함해서 22년까지 5만 4천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까 이 자료 한번 뽑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볼까요? 서울만 볼까요? 서울은 고덕 강일이 3,538세대, 성동구수 700, 은평 재정비는 810, 포동 재건마을은 340,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양원지구 같은 것들 405, 양원지구는 어디냐면 그 상봉동, 연목동 상봉동 아시죠? 그 옆쪽에가 이제 양원지구고요. 수서역세권은 뭐 아시겠죠? 강남구 수서 옆 쪽에 있는 거. 고덕강일은 강동구에 있는 거고, 성동구 수서는 송파에 있는 거고, 은평
있고, 저도 강남구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신혼시망타운 공급 예정지는 궁금하시면 자기 동네가 있는지 보실 분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정비,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 상향. 이거는 뭐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바죠. 이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 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사용률을 400% 이하로 규정했는데 언제? 지금 현행법상. 현행법상은 400% 이하의 주거 외 용도 비율. 그러니까 그냥 상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업지니까. 상가 비율을 20, 30%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상가 비율을 20% 이상으로만 하향, 20, 30%가 아니라 20% 이상으로만 해서 비율을 조정한 거죠. 어떻게 하향 조정한 거고요.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은 400%였잖아요. 이걸 600%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똑같은 땅에다가 용적률이 높으면요,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땅이 있고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건물이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용적률 1000%다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수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완화시킬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외 용도 비율은 헷갈리니까 비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가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지어야 돼요. 무조건. 상업지역 내에서는. 주택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상업지니까. 그런데 그 비율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상가 비율을 늦췄다는 것은 나머지가 뭐가 늘었다는 얘기? 주거 비율이 늘어난 꼴이죠. 그래서 주거 비율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 수치는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왜냐면, 20, 30% 이상인 것을 20%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만큼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 이만큼 지을 수가 있는데, 어, 이 중에 이만큼 정도는 상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주택으로 지어도 되고. 근데 이 상가 비율을 좀 더 높여준 거죠. 상가 비율을 좀 더 줄인 거죠. 요만큼을 뭘로 더 지을 수 있어요?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 봐야 주택 이거 뭐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했다? 용적률을 상향했다. 용적률 상향했다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상가 비율을 예전에 이만큼 지은 거를 사이만큼입니다. 요만큼 지은 거를 요만큼만 지금 지을 수 있는 거죠. 상가가. 나머지는 주택. 요건 다 주택.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건물을 높여요. 상가는 이만큼만 지으면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주택이죠. 그럼 예전에 주택 비율 요만큼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주택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구성된 비율의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요. 전체의 크기를 높여준 겁니다. 그죠? 파이가 있는데 파이 자체도 작은 파이에서 큰 파이로 늘려주고 그 파이 중에서 10개 중에 7개가 내 거였는데 넓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7개만 가져도 커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8개로 늘려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주택 공급을 상업지 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늘려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증가된 용적률 상향시켜주면은 혜택을 많이 보죠. 거기에 50%는 임대주택 의무화했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50%는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이거 지금 대책 발표됐잖아요. 가격도 뛰었습니다. 그죠? 네, 건물을 똑같은 땅에다가 이만큼 더 지을 수 있는데 반 그 중에서 임대주택으로 준다 해서 반 더 올렸잖아요. 그 수익이 다 내 거죠? 땅값 당연히 오르겠죠? 준주거 지역 미리 샀어야겠죠? 땅업지나? 땅을 미리 샀으면은 좋았다. 그죠? 당연히 가격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완화책이면은 상당히 그 토지주들은 돈을 또 번 거예요. 한 방에. 방법이 없죠, 뭐. 그 다음에 도심 내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도 400% 이하였는데 이거를 500%까지 부여했다. 그죠? 서울의 그러니까 이건 현행이고요. 이건 현행은 도심 내 역세권만 500% 부여됐거든요. 근데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 지역에 500%. 자, 예전에요.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에다가 400% 받고 8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면 지금 500% 받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9층에서 10층 중에 하나는 임대주택으로 줘버리고요, 한 층을. 나머지 한 층은 고스란히 내 수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뭐 거기에 대한 차익분 해도 매적 원 남기지 않겠습니까? 분양했을 때? 집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럼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만큼 수익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지 말고, 요게 나옴으로써 용적률 상향됐고,
이게 뭐 주거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가 혜택을 보는지, 그럼 다음번에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어디를 사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 투자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도심에 뭔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나올 때는 상업지랑 준주거지를 용적률 늘려주는 거 외에 뭐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는 거랑? 그럼 재개발 재건축 완화시킬 생각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뒀으면은 돈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같은 것들은, 뭔 뜻인지 아시죠? 네,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완화적인 기부 체납 기술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기반시설은 도로, 뭐, 도서관을 지어준다라든가, 공개공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요걸로 기부 체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대요. 그 다음에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 역세권의 용도지역도 상향시켜줍니다. 그럼 지금 상향되는 게 상업지, 준주거지, 역세권 지역들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했고 올라가는 용적률의 반은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50% 임대주택 줘도 올라가는 거에 반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짓고 싶겠죠. 그런 혜택을. 그래서 많이 지어서 많이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교통난이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합니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의 확대 검토.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이제 많이 넣어라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어도 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차장을 그러니까 세대당 몇 대 이렇게 정하는데요. 세대당 0.5대로 하는 거, 세대당 한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세대당 한 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 이상 집을 못 짓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주차 대수를 완화시켜 주면은 더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차 전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차량 미보유자 등의 하나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이런 좀 웃기긴 합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만 임차인을 선정하래요. 그 다음에 사후 운영 관리하고 서울시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 하나에 관하네요. 이거 예상됐던 바잖아요. 주차장 당연히 적게 지어도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 하나에 관한데 이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완곡한 표현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광의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전 뚜렷하지가 않네요.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자체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 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공공주차장 있죠?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요. 개방했을 때에 대한 수익을 개방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 주차장 이용했을 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줬고 이거를 외부 개방을 했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 돈을 내게 되면 이 수익금을 다시 관리비 등에 활용해서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네 집에 주차장이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고 허가를 내줬잖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불편할까봐 우리 시 거를 이용해라. 시 거를 이용하게 했는데 거기는 그렇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신 그거를 좀 관리비 등에 활용해가지고 경감시켜줄게. 이런 정도의 내용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빈집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연면적 20% 이상의 공적 임대 공급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일단은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개념.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요. 법으로 정한 용적률이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 조례 용적률이라는 것은 법적인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도로 하고 그 밑에서 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종주거지 같은 경우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예요. 조례상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부채납 같은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200%로 해야 돼요. 이종주거지의 법적 용적률이 250%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법적 상한, 그러니까 2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의 상한율인 법적 상한율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공적 임대로 공급하게 되면 200%짜리가 250%로 되는 거예요. 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250%를 받았죠. 원래 200%인데 250%에 20%는 공적 임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20%에 20% 중에 아니, 그러니까 총 면적에, 올라간 총 면적의 20%를 주는 거니까 200이 아니라 250이 됐는데 250에 20%니까 얼마예요? 50%죠. 그러니까 50% 줬다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크지 않다. 네, 그래서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 인지법, 인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할 때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겠다. 인지법에서는 없었는데 생겨난다 이런 내용이죠.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용적률 혜택 부여. 자,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요, 원래 공동 이용 설치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도 용적률을 주겠다. 요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대상이 확대돼서 하여튼 뭔가 완화해줘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사업 추진이 4m짜리 도로가 있다 못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4m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4m 도로를 이제 좀 늘릴 수 있잖아요. 도로를. 그죠? 어차피 건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건데 도로에 딱 붙여서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2m 정도를 도로로 만들어내고 나머지 그 안쪽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가능하더라. 좀 더 많은 가로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 준 거다 보시면 돼요. 각종 방법을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가로택 정비 사업 했을 때 미분양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니까. 미분양될 수 있을 때 LH에서 지금 30%만 매입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LH가 출자한 리츠가 이미 자산을 선 매입해서 10년간 임대 운영을 부양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미분양을 없애줄 테니까 한번 쫄지 말고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기금 조금 더 융자도 연장해줘서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성동구치소 부지가 어디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동구치소 여기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보시면 성동구치소 아이고 이번에 보급역 요 부지입니다. 요 부지. 자, 오금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오금역 있고요. 밑에 가락 쌍용 아파트, 레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 이런 데 있죠. 네, 여기 바로 옆에 커다란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동구치소. 오랫동안 구치소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임대주택이 이번에 그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다음 어, 재건마을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포동 재건마을은 어디냐면 1266번지 뭔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어디냐면
개포 현대 2차 아파트 있고 여기가 매봉역이에요. 매봉역. 도곡동이 있고 그렇죠? 매봉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양재천이죠. 양재천. 양재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발의 필요성은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면 부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지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낡은 그런 이런 형태예요. 집들이.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타워 팰리스죠. 근데 여기는 도곡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얼마 멀지 않은 이곳은 이렇게 아주 낙후된 지역이죠. 여기서 볼까요? 양재천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집들이란다.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줘야겠죠. 여기가 바로 양재천이고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죠.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자, 여기 이제 몇 호죠? 340호. 4,000평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긴 하죠. 광명 하안이 죠? 그래서 여기는 하안동 일대인데 하안동 일대가 어디냐면 하안동 여기입니다. 하안동.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재건축 지역들, 설상역 여기 상업 지역들, 그 다음에 여기가 광명 역세권 지구가 이쪽이에요. KTX.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안동이고요. 우체국 사거리 쪽에 이제 뭐 지하철이 또 들어설 예정이고요, 예정. 그 다음에 여기가 하안동 쪽이에요. 이쪽 일대에 지금 빈 부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항상 이 아파트 옆쪽에만 짓습니다. 항상 옆쪽에. 동그라니 짓는 거는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갈 거고 옆에 있는 것들을 넓혀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금천 IC랑 광명 IC가 이쪽에 있잖아요. 광명 IC가 금천 IC에서 2km, 2.5km 정도 구간이라고 하니까 옆 라인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걸로 지금 구로 기지창, 철도 기지창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진다. 그 다음에 노왕 청계 2 포일동 602번지 일대입니다. 포일동 602. 여기는 어디냐면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인덕원 아시죠? 인덕원. 인덕원하고 판교 사이에요. 여기 인덕원역이고요. 여기가 과천이죠. 인덕원에서 쭉 넘어가서 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판교가 나오는 곳이에요. 판교, 서판교가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앞에 중간에 청계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포유 센트럴 프리즈가 지금 내년 11월 입주하는데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 인덕원 쪽에 월판선도 들어오고 이 주변 일대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입지가 상당히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백운중학교 이 사이 주변 일대를 개발한다라고 보시고요. 한번 현장을 보시면 여기도 그냥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형태죠. 이쪽 라인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 건너서 이쪽 라인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밀겠다는 얘기죠. 계획상. 그래서 여기가 의왕시 포일동 청계 2지구 쪽. 그 다음에 성남 신촌 신촌동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대상지가 여기 있는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신촌동은 여기가 신촌동인데요. 지금 세곡동 사거리가 이렇게 있죠. 세곡동 사거리. 세곡동 사거리 바로 아래쪽 라인에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요쪽 일대. 요쪽 일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쪽 일대가 성남. 세곡동 사거리 쪽. 어딘지 아시겠나요? 빨리 설명드렸네. 성남의 구시가지가 어디 쪽이냐면 요 아래쪽이고요. 여기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수서역이죠. 수서역에도 쭉 내려와서 세곡동이 되는 거고 세곡동 사거리 지나서 여기가 신촌동. 위치 나쁘지 않죠. 예, 이 정도면 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봐야죠. 위치상. 그쵸? 예. 또 시흥 하중입니다. 시흥 하중. 하중동 일대. 시흥시 하중동은 어디냐? 하중동. 마포시죠. 마포가 하중동. 여기입니다. 여긴 어디냐면 아래쪽이 이제 시흥시청이고요. 시흥시청.
다음에 요게 이제 서해선이죠. 서해선이 이제 올라가는 라인이고요. 요 주변 일대로, 요 주변 일대로 개발이 된 겁니다. 보시면, 연성 IC가 여기 있죠. 네, 요 일대, 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우정, 녹양동 58번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의정부 쪽은 사실 제가 잘 아는 지역은 아닌데요. 의정동 58. 내가 뭘 봤나요? 녹양동 58. 네, 여기는 이쪽입니다. 어디냐면은 기존에 이제 녹양역이라고는 있죠. 녹양역은 들어보셨을 건데 녹양역 쪽이 있고요. 여기 녹양지구였고 그 옆쪽 라인, 이쪽 라인과 옆쪽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와 다 연동해서 연접해서 붙여갖고 지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야 기존의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 인천 검암역 일대인데요. 여긴 어디냐면 검암역, 네, 여기 일대예요. 검암역 일대 요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아래쪽. 역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와 연접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공급을 이제 속도가 있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조기 공급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위치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서울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역은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 집값 잡는 거라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들은 발표 안 된 것들도 많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커다란 택지개발지구들이 몇 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하고 1기 신도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데가 그린벨트를 안 풀고 어느 쪽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내에도 한두 개 정도 발표할 수 있다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 원문을 볼 수가 있고요. 설명을 드렸지만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원문 뽑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홍 소장의 부동산 콕톡은 오늘 발표했었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 전에 또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운 추석 되시고 추석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